붉은 그림자.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꺼져가는 새벽 무렵 한 고급 승용차가 인적 드문 외곽 도로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국회의원의 아들 강도연. 언론에선 엘리트라 치켜 세우지만 그의 또래들 사이에선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은 위험한 맹수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도 술과 환각제에 취해 눈빛이 광기에 젖어 있었다. 조수석에는 갓 20살이 된 여대생 윤지혜가 앉아 있었다. 무서워요. 제발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연의 손길은 거칠게 다가왔다. 어둠 속 차한 여자의 비명은 가로등 불빛조차 삼켜버린 듯 사라졌다. 잠시 후 정적.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강도연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3일 뒤 산책을 나온 한 노부부가 강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풀숲을 헤치자 흙 위에 던져진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다. 손목에는 피 맺힌 자국이 남아있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야, 잔혹하군.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지혜의 가족은 절규했다. 어머니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우리 지혜가 우리 애가 왜? 경찰은 곧 도연을 유령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날 밤의 행적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차량 블랙박스 조각.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켰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었다. 도연은 거대한 로펌의 변호인단을 뒤에 두고 있었다. CCTV는 결정적 장면을 담지 못했고 DNA 흔적은 불완전했다. 증거가 모자라. 형사 박민수는 담배를 깊게 빨며 이를 갈았다. 놈은 분명히 저질렀어. 하지만 이렇게 가면 놓칠 수밖에 없어. 30일의 수사 끝에 도연은 체포됐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조차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범죄자와 경찰의 싸움이 아니었다. 권력과 정의, 그 둘의 전쟁이었다. 강도연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찰이 모은 증거는 부족했지만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 어머니는 검사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다. 담당 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소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현실을 담고 있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는 상황. 검찰은 부족한 증거를 들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법정 안 플래시가 터지고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강도연은 고개를 바짝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 5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검사는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였습니다. 그 정황은. 그러나 변호인의 반격은 매서웠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CCTV는 흐릿합니다. DNA도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판사는 무심히 서류를 넘겼다. 재판 내내 피해자 측의 목소리는 묻혔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입에서 짧은 선고가 흘러나왔다. 피고인 강도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고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고성이 터졌다. 그러나 판사는 아무렇지 않게 망치를 내리쳤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어머니는 검사실을 찾아갔다. 제발 다시 재판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아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검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살아있는 놈을 지키려고 죽은 내 딸을 버린 겁니까? 검사의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절규가 검사실 벽을 메아리쳤다. 그 순간부터 분노는 한 가정의 울음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씨로 번져가고 있었다. 무죄 판결 소식이 퍼지자 사회 전체가 폭발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피해자에게 정의를. 광화문 광장에는 순식간에 수백만의 인파가 모였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촛불을 들었다.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물결,
300만 명의 함성이 서울 하늘을 뒤흔들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군중 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 딸을 살려내라. 살인자를 법정으로 다시 세워라.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 최루탄이 터지고 방패와 곤봉이 하늘을 갈랐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 그리고 폭력으로 짓밟힌 정예. TV 생중계 화면 속에서 세계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눈빛은 요지부동이었다. 법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 더 이상 문제될 것 없다. 그들은 차가운 어조로 선언했다. 시위 진압이 끝난 날 밤 고위관리와 국회의원 그리고 담당 판사는 호화룸 살롱에 모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역시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해결되지 않나. 그들의 얼굴은 뻔뻔했고 음악 소리 속에서 피해자의 죽음은 한낱 농담거리에 불과했다. 밖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값비싼 술과 여자들 그리고 권력의 취기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강도연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의 함성이 잦아든 뒤 그의 눈빛에는 지루함만이 남아있었다. 다들 시끄럽기만 하지 결국 난 자유야.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SNS 속에서 새로운 얼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 여대생의 사진 위에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은 너로 정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예고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 소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람 속에 울리고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다시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권력으로 덮은 모든 진실은 붉은 그림자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